네, 안녕하십니까. 진짜시황 3월 29일 수요일 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무엇이 중요한데 한때 유행어가 돼버렸죠. 영화 속 대사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속의 대사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지표가 중요하냐, 수급이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살펴볼 중원디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상향 호조. 그 다음에 S&P 케이슬러의 전미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반도체 진짜 슈퍼사이클일까? 아마도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삼성전자의 위력 어마어마하죠. 이제 삼성전자 위력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4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앞바퀴가 있고 앞바퀴가 하나 있고 2개 있죠. 2개가 있으면 뭡니까? 하나면 외발 자전거, 2개면 그냥 자전거, 3개면 3륜차가 되죠. 4개. 이렇게 4개를 표시해놓으면요, IT, 차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조선. 쉽게. 차하고 배. 조선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한 글자로 씁시다. 배. 차, 배.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이렇게 쓰면 됩니다. IT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통신,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의 큰 기둥입니다. 이 큰 기둥이 전체가 이렇게 다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잘 굴러가고 있는 듯 하면서, 또 뭔가 특이한 점은 엄연히 말하면 여기서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 그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이 끌고 가는 거죠. 차 앞에는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전망상 앞에서 이게 확 좋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화학도 철강도 좋아지죠.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IT 쪽에서 이렇게 좋아지면 화학 제품이 많이 쓸 거고, 차에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제품이 많이 쓸 거고, 배도 그렇고요. 또 차 배가 잘 나가면 철강 갖다 써야죠. 강판을. 이게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꾸물꾸물, 참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부러운데, 먹구름, 뭉게구름. 화학 철강은 해가 뜬 것 같으면서도 좀 흐린 날 있죠. 약간 흐림, 뿌연 날. 요즘 우리나라 봄은 옛날 봄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많이 낀 그런 뿌연 날. 철강도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뿌연 날. 요 반도체의 쏠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를 계속해서 어제 표현했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처럼 증시의 농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답답한 증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산시장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해석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제 과거부터 쭉 보니까요. 어떻게 흘러갔느냐 보니까 2000년도에 상단 150대까지 찍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형성됐던 시기잖아요. 그린스판 시절에. 그리고서 부시 대통령 시절이죠. 개선이 됐습니다. 70을 하이할 때 70을 하이할 때 정도 돼서 개선이 돼서 막 슬슬 올라왔죠. 소비자 신뢰 지수의 추이 속에서 자산시장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100을 이제 상회를 하는 관점에서 뭐 급락을 해버렸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것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이때는 왜요? 기술주 거품이 빠질 때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올렸죠. 그리고 잠깐 2011년도에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주춤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을 상회했던 2015년도, 10년도에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더 가파른 상황.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표를 보다 보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이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크게 상회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지속적인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요 점선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갈색인지 똥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예상치보다 월등히 줄어들고 예상치보다 확 감소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예상치를 확 뛰어넘거나 예상치를 확 뛰어넘거나 예상치를 확 뛰어넘거나 예상치를 확 뛰어넘은 다음에 뭔가 반전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온다고요.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었을 때 이번에도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아지고 있는 좋은 상황은 맞으나 저는 역으로 뭘 보냐 이것이 갑자기 뭐 75, 5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뜨겁게 흥분할 필요는 없겠구나. 흥분할 이유는 없겠군. 흥분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좀 다시 이해해 주셔야죠. 여기서는 고민할 거 없다. 좋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소비자 신뢰수의 호조에 힘입어서 전일 미국 증시는 단기 하락을 빠르게 회복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긍정 소식은 좋은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명이니까. 그다음에 요거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 뭐 2차례 이상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라 거의 3차례로 보고는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스탠스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전미 주택가격지수 S&P 케이스실러 미국의 20대 대도시들에 대해서 대도시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주택가격지수입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 왔을 때 0 하회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회복하고 나서 미국의 신용강등 소식이 있을 때 좀 주춤하더니 양적 완화 종료했을 때까지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큰 변화의 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지수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미국 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것이 다시 침체 쪽으로 갈지 다시 더 상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15년, 16년 이 시기 양적 완화 종료 이후부터는 주택가격이 상승해요? 안 하죠.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꾸준히 보합이지.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암시하는 게 크다고 봐요.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로 떠나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여전히 많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주택가격에 가장 민감한 건 금리정책, 통화정책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주택가격지수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특이한 점은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가파른 상승의 율은 둔화됐다라는 거. 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은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팔라지면 끊임없이 가팔라질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가팔라질 가능성은 드물다고 봐요. 오히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향후에 미국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점에서는 주택가격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인텔,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TSMC, AMD, 어플라이드 멀티 이루어지는 장비 업체거든요.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한 겁니다. 현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신고가긴 합니다. 감히 누가 여기다 태클을 걸어. 못 걸죠. 아,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양적 완화했던 시점부터 1차 바닥을 잡아서 상승해주고, 네?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출렁출렁거리고, 다시 양적 완화 연장했던 시기까지 2014년도 종료할 때까지 1차 양적 완화 큰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했잖아요. 그래서 더 연장을 했던 2차 양적 완화 시기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 종료할 때까지 상승.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 전년도에 2차례 인상, 이번에 3차례 인상. 그러면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옛날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적용해 봤습니다만 안 돼.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제가 창안한 수창 파동이 그냥 단순하고 제일 활용하기 좋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적용해서 파동으로 갖고 설명하라면 아마 평생 그것만 하다가 골방에 처박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열심히 골방에 처박혀서 해봤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1차 상승,
눌림, 2차, 3차 상승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5차다. 그래서 연장파동까지 갈 것이다. 왜? 3차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별의별 사람 다 했을 거라고. 어쨌든 1차 상승식이 맞고 2차 상승식이 맞는데 쉽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양적 하나의 힘을 올렸고 또 양적 하나의 힘을 올렸어요. 지금은 뭐예요? 양적 하나 종료, 긴축의 기간에 뭐 한다고 했죠? 그랬죠? 긴축한다고 미국 증시가 긴축한다고 미국 증시가 폭락 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지표 자신감으로 거품을 계속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럼 긴축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나가리 되는 거지. 그게 끝이지. 큰 사이클에서는 달러의 신여리지 효과도 얘기해드렸고요. 뭐 우리가 GDP 갖고도 얘기했고요. 제가 다양한 지표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현재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반도체를 보면 결국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을 하면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하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IT라고요. 왜? 그 이유 간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IT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IT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상장 시초가 높은 기업들. 또 IT 관련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고 제일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당연히 거기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꺾인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거기서 반응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늘 시장에 바닥론이 나오면 반도체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먼저 튀어버린다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IT 관련주들이 먼저 튄다고요. 항상 바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튀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상승의 흐름이 맞네요. 네, 맞아요. 제가 전년도 1월달에 2월달에 지수 저점 잡기를 자꾸 하려고 했던 것도 저점도 잡았었고 그러나 이거를 끌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끊고 있었던 게 이게 좀 저한테 아쉬운 거죠. 굉장히 아쉬웠던 거고 자칫 좀 그 부분에서 판단의 미스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특히 판단의 미스가 6월달까지는 괜찮은데 6월달에 그 브렉시트 나올 때 밑에 온자리가 있는데 온자리에서 좀 더 여유를 보렸는데 7, 8월달에 넘겨버렸잖아요.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 기록을 또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의 추이 자체가 언제 꺾일 거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전망, 소위 말하면 제가 지수 전략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전략에서 제가 풀어가는 방식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풀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기술적인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었죠. 기준선 검정색 위에 있으면 여전히 상승 파동은 맞아요. 누가 뭐래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균열 조짐이 좀 보여야 된다고요. 특징적이었던 건 최근에 올라왔을 때 기준선을 한번 하회하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떨어질 때 침체 기간이 길었어요.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떨어질 때 침체 기간이 길었어요. 그럼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어느 날 기준선 쪽을 이탈하거나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넘어갔다가 이러거나 아니면 쌍봉으로 나오거나 이탈했다가 쌍봉으로 나왔을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네? 있죠. 시간이 있는 거죠. 왜? 1차적으로 외봉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락은 있겠지만 리바운딩 나와서 쌍봉 과정 만들 거고, 또는 쌍봉 과정이 아니면 지난번처럼 다시 높여놨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 결국 공간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빠진다 하더라도, 가정을 해봅시다. 급하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은 있구나. 추세가 꺾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는 힘들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먼저 여기서 만들어주고 하락하는 이게 있지. 일단 필라델피아 반저시스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거네요. 여전히 좋긴 해요. 근데 왜 대표님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뭐냐?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디램 가격의 인덱스 지수 구성해 놓은 건데요. 이게 이해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자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다. 손들어 보세요. 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인공지능 로봇이, 청소 로봇이 있다. 그냥 조그만 요즘 굴러다니는 거 말고 사람같이 생긴 청소 로봇이 막 세탁기도 돌려주고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집안에? 여러분 구매한 적 있습니까? 아니 구경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물인터넷. 자꾸 사물인터넷 얘기 나와요. 여러분 냉장고나 텔레비전, 지금 여러분들이 사물인터넷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까? 모르죠. 일부 좀 얼리어답터 같은 사람들은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직 저거 얘기만 들어봤지 구경도 못 해봤어. 여러분 박람회나 가봐야 구경을 할까 말까예요. 아니 저 제품이 나와야 거기에 반도체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제품도 안 나왔는데 무슨 반도체가 공급이 된다고. 저건 굉장한 기대감이거든요. 분명히 엄청난 기대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향후에 뭐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하면 이 반도체 시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메모리도 중요하겠지만 비메모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했거든요. 근데 전년도 2010년도 6월달 이후에 뭐 엄청난 혁신이 있었나요? 4차 산업에 엄청난 혁신적인 제품이 막 올해 양산돼가지고 제품화되고, 지금 뭐 스마트폰 초창기 아이폰 나왔을 때처럼 어마어마한 것처럼 뭐 제품이 많이 팔리는 기업이 있나요?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2016년도에 그동안 계속 쌓였던 재고 부분, 가격 둔화 부분, 공급 과잉 부분을 왜 2016년도 하반기에 저렇게 폭발적인 디램 가격 인상이 나왔을까? 뭐 계속해서 찾아보는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과소에서 공급 과잉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뛰어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요의 시장도 아니더라고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근데 가격이 엄청나요.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면 2011년도에서
14년도 이 상승기에 약 2,800이었거든요. 포인트. 2,800이고 상단이 8,000이에요. 약 3,000에서 8,000까지니까 한 뭐 200%는 안 될 거고 한 180, 170% 정도 올라오고 전년도 상반기까지 짓눌리다가 6월달, 7월달부터 저렇게 터닝을 보여준 건데 저때 당시가 약 6,000원 하회했을 때거든요. 6,000에서 지금 17,000. 거의 또 같은 상승폭만큼 또는 오버된 상승폭만큼 올라왔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폭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1년? 2년? 2년 반 걸렸던 걸 불과 몇 개월? 1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년 만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상승 가격에 유발이 됐다고요. 저 부분을 어디 가도 그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나 자료나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다들 그냥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다. 근데 저는 고민을 해보면 저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이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지속될까? 아니. 지속되지 않는다 봐요. 지금 서버 램 시장 쪽은 서버 D램 시장 쪽이 상승률이 좋은 건 사실인데 모바일 쪽의 D램에 있어서 그렇게 막 확산된 것도 아니고 PC 쪽도 좀 나아진 건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까? PC용 쪽 D램이? 그럼 뭔가 지금 가파른 기대감 슈퍼사이클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 양반들아 제가 그래요. 이 양반들 슈퍼사이클은 500년 전에 왔어 지금. 2012년도에 이토마토에서 방송 활동할 때 SK하이닉스 간다 했다가 상대방 같이 패널을 참여했던 전문가가 있어요. 나 뭐뭐씨인데 옆에서 나를 무지하게 깠었던 적이 있어요. 안 된다고 거품 물면서 하이닉스 빼둬야 된다고. 지금 근데 그때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거꾸로 누가 슈퍼사이클이 뭐 다 된다고 해도 난 내가 보는 관점에선 버스 떠나시오. 버스에서 내릴 때만 보는 거예요. 벨 누를까 말까 벨 누를까 말까. 내가 안 눌렀어. 벨 눌러놓고 내가 안 눌렀어. 할아버지 자꾸 벨 누르지 마요. 내릴 때만 누르는 거예요. 삑. 지금은 벨 눌러서 언제 내릴까 크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뭐든지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공부도 하고 매일같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은 없거든. 끝없이 정말 오를까요? D램 가격의 공급과 수요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아주 묘한 영역.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6개월 사이에 200% 넘는 가격 상승과 지수 상승을 보였다?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최수창의 증시격언 제 경험에 나온 노하우인데 오름은 완만하고 길어. 하락은 가파르고 깊어. 그게 상식인데 제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항상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D램 가격이나 반도체의 호황이니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러고 하니까요. 또 오늘 SK하이닉스, 어제 SK하이닉스 좀 오르고 하니까 막 또 설레발 치고 쳐대고 있는데, 글쎄요. SK하이닉스가 또 오늘 그 도시바의 입찰에,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난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 오빠 달려! 하고 있겠지만, 저는 조용히 혼자서 아이고 내가 먼저 좀 내려가지고 저쪽 가는 목적지까지 좀 걸어가지 뭐.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차가 밀리는 건도 아닌데 아저씨는 왜 내려요? 물어본다면 내 마음이요. 난 내가 걸어서 갈라요. 니들은 버스 타고 가요. 그럴 수 있잖아. 사람 마음이거든. 내 마음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버스에서 내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표님 마음이라도 이유는 알고 갑시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이런 어떤 근거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러니 나는 먼저 버스에서 벨 누르고 좀 더 일찍 내려서 걸어가겠다. 건강에도 좋고 어차피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듯이 한양만. 근데 지금 시점은 다들 슈퍼사이클 반도체 얘기하는데 나는 그 슈퍼사이클이 이해가 불가해요.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PC용하고 서버하고 스마트폰 디램 시장들인데 무슨 4차 산업의 혁명의 신제품들이 나왔다고 호들갑으로 저렇게 가격이 상승이 나오는지 사실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대한민국에서 생겼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비상식 정도가 아니라 몰상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뻔뻔과 몰상식이 판치는 세상. 그럼 결국 깜빵 가야지 뭐 어디 가겠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반도체 시장. 저의 표는 호황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버스에서 내릴 때를 차분히 기다리는 관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가파름이 진짜 가파름이고 앞으로 더 가파름이 인정될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저의 뜻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좀 더 올라가면 공감이 안 되거든. 근데 봅시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인데요. 이거 보세요.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뭐 디램 쪽이 뭐 얼마나 좋아져. 오히려 시장 전망은 디램 쪽 감소요. 낸드 플래시는 증가하긴 해요. 뭐 이게 슈퍼사이클이요? 이게 슈퍼호황이야? 뭐 사물인터넷 나오면 이거 몇 배는 올라가야지? 1년에 뭐 디램이나 낸드나 뭐 20, 30%씩 성장해야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들은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지수는 6개월도 안 되고 6개월 좀 넘은 사이에 전년도 7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 난 이해 불가해요. 여러분들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얘기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봅시다. 네. 코스피 200시 전략은 월봉 마감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눌렀다가 검색창 켰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눌러서 왔다가 밑으로 쭉 또 뺐다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지금 검정색 그러니까 여기 3갭 1, 2, 3갭을 채우고서 왔다 갔다 하면 파란색이고 그 자리를 안 채우고서 왔다 갔다 해서 종가 가면 검정색이라고요.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다음에 283에서 코스피 200으로 279 또는 277.50인데 270.50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좀 오전장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등락. 어제 데일리 예상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280.6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가면 282.90 아래쪽으로 가면 278.90인데 둘 다 없었고 둘 다
이게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박스다. 쟤는, 지저분하게 보이네. 막 그랬었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왜 이거 안 지우고 어제 건데 왜 예측이라고 갖고 왔냐? 이거 얘기하려고. 282.90. 어제 보여주면 얼마나 기뻐. 어제 응? 그쵸? 탁 눌리는 거 잘 하는 것처럼 대응했듯이. 어제 쫙 갔으면 어제 딱인데. 오늘 와버리잖아요. 어제 야간 선물에 이 가격 보여줬으니까 오늘 올 거라고요. 현재 동시호가 잠깐 보면 딱이네. 헐. 헐. 지금 설명 딱 이제 하려고 하는 차인데 딱이네. 승수제 변경되고 나서부터 미결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승수제를 과거에 한 계약이면 지금은 두 계약이에요. 그래서 승수제의 변경에 따라서 호가 잔량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하루 거래 헷갈리지 마세요. 하루에 2,000개 선물 매수가 나오든 매도가 나오곤 과거에 1,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큰 거 아니에요. 수량으로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또 갭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박스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박스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초록색 영역이냐 주황색 영역이냐인데 주황색 영역은 283을 저항으로 보고 하단으로 누르는 공간의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오늘도 또 갭 메우기 과정으로 공간 싸움 하는 날이 되느냐 이렇게 이걸 얘기한 거고 아니면 어제 이제 종가 기준에서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느냐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 특징은 일단 상승마디 값이 다 존재해. 오늘은 갈색으로 띄어서 시작한다고 예상했을 때도 그렇고 소폭 상승한다면서도 상승마디가 존재하고 종가에서 보합있는 약세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승마디가 존재하는 게 전부 다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갭사인 크게 나와버리면 바로 상승마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당장 무조건 꺾어. 상승마디가 안 나오고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 좀 봐야죠. 흔들어 놓으면 밀리느냐 주황색 영역까지 281.605도 내주느냐 아니면 흔들다가 그냥 올리느냐예요. 갈색은 약간 흔들다가 올린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박스 때문에 오늘 상단은 284까지도 열어둬야 되긴 해요. 왜? 박스거든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마감하는 거 목금요일에 오늘은 어쨌든 상승파동이 좀 유리한 날인데 이게 283대를 저항을 인식하면서 막힐 거냐 아니면 뚫고 284대까지 갔다가 막힐 거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일단 아침 개장 해보자고요. 초록색 영역에서의 주가 공간이 오늘 움직이는지 아니면 주황색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해서 또 장정시황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